김철수 어르신이 병원비 1,000만 원 내고 913만 원 돌려받은 방법. 혹시 병원에 다녀오신 후에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 때문에 가슴 철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병원비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을 겁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검사비에 약값에 물리치료비까지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병원 문턱을 넘나들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보면 가슴이 턱 막히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는 오르고 자식들 사는 것도 팍팍한데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죠. 내가 낸 건강보험료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 한 번쯤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테고요. 그런데 어르신,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나라에서 병원비의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혹은 알아도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내 소중한 돈을 되찾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조금은 어려운 이름의 제도인데요. 오늘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쉽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지갑에서 나간 병원비를 다시 내 지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현명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우선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병원에서 쓴 돈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병원비가 계산됩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1년 동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금액을 넘어섰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올해 어르신께 적용되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1년 동안 내신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총액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상한액인 1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200만 원을 나라에서 어르신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제도이지요? 이 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은 금액의 상한액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인 셈이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큰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건강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를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즉 소득 1분위부터 소득 10분위까지 구분하여 각 구간마다 다른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연간 상한액이 약 87만 원 정도이고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에는 약 11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 차이가 상당히 크죠.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우리 집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1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상한액이 100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간 병원비가 이 금액을 초과했다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연간 병원비가 1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2024년 기준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약 87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천만 원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인 87만 원을 제외한 무려 913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가에서 돌려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중간 정도인 분들의 상한액은 약 167만 원에서 313만 원 정도이며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약 808만 원 정도가 상한액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1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더라도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득 분위이든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병원비 영수증에 찍힌 총액이 전부 이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 이용료, 선택 진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그리고 일부 고가의 최신 의료기술이나 약제 등이 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낸 총 병원비가 500만 원이라도 그중 비급여 항목이 200만 원이었다면 상한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300만 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나중에 환급액을 예상하실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병원비 영수증을 받으시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으실 텐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급여 방식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연간 누적된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2025년 기준 약 1,111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병원에서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고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고액의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 대부분의 어르신께는 흔치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방법, 사후 환급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어르신께서 돈을 돌려받으시게 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월에서 12월 1년 동안의 진료 기록을 모두 모아서 다음 해 8월경에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계산을 마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정말 기쁜 소식이죠. 안내문에 적힌 방법대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인터넷 혹은 앱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끝입니다. 신청 후 며칠 내로 해당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그런 우편물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우편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버리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이래서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는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혹시 내가 모르는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해보시거나 직접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상담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더건강보험이라는 앱을 설치해 보세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환급금 조회 신청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누르시면 지난 몇 년간의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즉시 신청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같은 방식으로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서 혹시라도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이론 한 장까지도 모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온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정당하게 누리는 과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안내는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가게에 더 큰 힘이 되어드릴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와는 별개의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일부 병원비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병원비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부담이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은 물론이고 입원 진료나 고액 외래 진료 시에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의료비 발생 수준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의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인해 병원비 폭탄을 맞아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라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과 더불어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반드시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원 한도도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로 든든합니다. 다만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신청 기한이 180일로 한정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 주변에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병원비를 돌려받는 여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혜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꼼꼼한 서류 관리입니다. 평소 병원에 다녀오시면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날짜별로, 병원별로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지원 제도를 알아볼 때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병원비를 썼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2025년 병원 서류처럼 이름표를 붙여 관리하시면 나중에 허둥지둥 서류를 찾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을 잘 보관하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수십, 수백만 원의 가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원 관리를 만들지 않는 것, 즉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이자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평소 꾸준한 걷기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만으로 부족한 영양소는 오메가3나 비타민 D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아 보충해 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쑤시고 아픈 관절 건강에도 미리미리 신경 써주시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루의 피로를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병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병원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똑똑하게 챙기는 지혜와 더불어 내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노력을 함께 하실 때 어르신의 노년은 더욱 활기차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 절대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돌려받는 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보시거나 자녀분들과 함께 홈페이지에서 혹시 잠자고 있는 내 환급금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